유시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능력 있는 민주인사. 유시민 전 의원은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내란 적폐 세력을 비판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성공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 씨는 한국 정치에 꽤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유 씨가 서울대를 다니던 1980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격동의 해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그해 봄을 흔히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당시 수만 명의 대학생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운명의 5월 15일 18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시위를 계속 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철수하기로 합니다. 군이 개입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라 부르는데, 이 직후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시행하고 광주에서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 의장이었던 유 씨는 서울역 회군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1984년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유 씨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1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쓴 장문의 항소이유서는 유 씨를 유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쓴 항소이유서를 유 씨의 변호를 맡은 이돈영 변호사가 권유해서 유 씨가 직접 썼습니다. 탁월한 논리 전개와 호소력 있는 명문장으로 소문이나 판사들이 돌려봤을 정도라고 합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로 시작하는 유 씨의 항소이유서는 전두환 독재 정권의 만행과 이에 맞선 학생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이후 작가,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하면서 본격적인 직업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정치인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2010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국민참여당 소속이었던 유 씨는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김문수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이명박은 선거를 불과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5.24 조치를 선언하였습니다. 언론은 온통 천안함 북한 소행으로 도배가 되었고,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반북선전에 집중하면서 지방선거를 북풍선거, 안보선거로 몰아갔습니다. 보나마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날 판이었습니다. 이때 유 씨는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기호 1번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의 대결 구도로 만든 이 구호는 전국에 퍼졌고 민심은 요동쳤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북풍이 역풍으로 변했다며 정부 여당이 천안함을 그만 언급해달라고 하소연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무덤이었던 강원도지사, 경상남도지사의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참패를 예상했던 서울시장 선거는 1%포인트 미만의 박빙승부가 되었습니다. 유 씨도 4%포인트 차이까지 추격했다가 아깝게 졌지만 민주개혁 후보로는 역대 2위의 득표를 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여당 찍으면 전쟁 난다라는 야당의 공세가 먹혔다고 분석했고, 외신들도 천안함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완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민주개혁 세력이 색깔론 공세를 뒤엎은 선거로 꼽힙니다. 이런 건 일순간에 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 씨의 내면에 있는 시대적 통찰력, 압제를 참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과감한 기질, 강력한 돌파력 등이 결합했기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분열주의자. 유 씨의 정치 인생을 보면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는 개혁국민정당 창당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 진보정의당 등 여러 정당의 창당을 주도해 정당 제조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정당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정당을 없앴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상습적 정당 파괴범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유 씨는 일단 정당을 만든 다음 그걸 미천으로 다른 정당과 합당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식으로 점점 권력을 키웠습니다. 또 합당 과정에서 돈 문제가 종종 논란이 됐습니다. 그를 믿고 창당에 함께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은 유 씨를 정치 사기꾼이라며 규탄합니다. 그의 여러 정치 사기질과 분열주의 사례 가운데 통합진보당 사태를 봅시다. 2012년 1월 민주노동당 이정희계, 새진보 통합연대 심상정계, 국민참여당 유시민계의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13석을 확보해 제3당이 되었습니다. 목표였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기존의 7석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얼마 안 지난 5월 2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이정희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든 언론과 정당, 지식인이 통합진보당 내 이정희계를 맹공격했습니다. 공격은 특히 이석기, 김재현 두 당선인에게 집중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만신창이가 되자 유시민은 심상정, 이정미 등과 탈당하여 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은 이정희계가 아닌 유시민계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종북 세력으로 공격받는 이정희계를 편들어줄 리는 없고 오히려 편파 수사로 그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부정경선 피해자를 자처했던 유시민계 오옥만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인사들 가운데 기소된 다른 인물들도 고영삼, 이영희 등 대부분 유시민계였습니다. 이들이 부정경선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위원까지 추천했다는 점에서 어이없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오옥만은 2013년 11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대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정희계의 이석기, 김재현은 검찰이 아무리 뒤져도 혐의가 안 나와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든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운 파렴치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시민계는 금배지와 당권의 눈이 멀어 민중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진보정당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이 파렴치한 사건에 관해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례도 봅시다. 올해 3월 10일 장인수 MBC 전 기자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안수사권 유지를 거래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고위검사들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람들은 장 씨가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폭로한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내역과 사건 관계자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괜히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가 퍼지면서 정부를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는 장 씨를 두둔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5일 매불쇼에 출연한 유 씨는 김민석 총리와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의 텔레그램 문자는 왜 안 밝히냐고 뉴시스에 따졌습니다. 유 씨의 얘기는 뉴시스가 1월 29일 보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 뉴시스는 어떤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과 관련한 미략설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를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즉 유 씨는 왜 뉴시스에는 문자 보낸 사람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고 장 씨에게만 요구하느냐고 한 셈입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딱 봐도 두 사건은 저런 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뉴시스는 문자를 주고받는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해 공개했기 때문에 문자의 실체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장 씨가 주장하는 건 실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장 씨가 자기 말을 입증하려면 문자를 주고받은 사진을 공개하든 누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실명을 공개해 그들이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두 사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중이 다릅니다. 하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당내 권력 다툼을 하는 거지만 다른 하나는 정권의 운명과 검찰개혁의 향방이 걸린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처럼 유 씨는 전혀 다른 두 사안을 묶어서 물타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게다가 김민석 총리는 자신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김 총리 소행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입니다. 유 씨의 부적절한 비교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당 출신의 이해운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깜짝 발탁하자 유 씨는 1월 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정준이의 논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과 비유했습니다. 유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목표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낭패를 당했다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힘당과 거리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국힘당 측 인사를 기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서 보수 쪽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든 혹 과거처럼 세력으로 대연정을 제안하는 거든 이건 전부 다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가 따라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과 이 대통령의 국힘당 인사기용은 형식적으로도 차이가 크지만 내용상으로도 크게 다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공세를 피하고자 내각 구성 권한을 통째로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사실상의 권력 이양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의 행보는 그런 수세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쥔 상태에서 국힘당 내부를 흔들기 위한 공세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유 씨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안을 두고 비슷한 일처럼 설명합니다. 설마 둘의 차이를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자기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감추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능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믿지 않고 적폐청산을 두려워하는 유시민.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비밀 자금이 북한에 넘어갔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김대중 정부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검찰이 수사하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 결국 특검이 통과됐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은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이 분열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을 두고 유 씨가 구체적인 평가를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옳고 그름 넘어서는 정치적 맥락이 있다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게 유일합니다. 다만 유 씨가 쓴 책 운명이다 돌베개 2010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견해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노 전 대통령은 특검을 받지 않아도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게 되므로 차라리 특검을 도입해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게 낫다는 논리를 펴니다. 아마 유 씨도 이 논리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책에 그대로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막았다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검사들도 대북 송금 사건을 파헤쳐 어떻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탄압하고 노무현 정부를 흔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수사 지휘를 통해 수사를 중단시키면 그만입니다. 국가 안보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며 통치의 힘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래도 검사와 한나라당, 조중동은 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는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 야당이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자 국민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탄핵 반대 촛불 항쟁을 했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노 전 대통령은 원래 정면 돌파가 특기였습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험지였던 부산에 계속 출마했다가 3번이나 낙선해 바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대북 송금 특검도 정면 돌파로 승부를 걸었으면 임기 초부터 지지층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 씨가 대북 송금 특검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건 국민의 저력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 씨가 자기 소신이었던 이라크 파병안 반대를 접고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한미 FTA 문제를 두고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찬성한 것도 모두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난국을 돌파하기보다는 정치권 내에서 현실적 타산을 하는 무난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유 씨의 적폐 세력에 관한 관점도 살펴봅시다. 유 씨는 2005년 11월 27일 기자들에게 10년 집권하면 많이 한 거다. 야당하면 어떠냐? 박근혜 이명박 씨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좀 괴롭기는 하겠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는 가운데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 씨가 적폐 세력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인 2023년 7월 10일 유 씨는 한 방송인에게 보수정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말 여전히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나는 그렇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지만 뼈를 부러뜨리지는 못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유 씨는 민주주의가 안녕하답니다. 국민은 적폐 세력 때문에 죽겠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면서 투쟁에 나서는데 유 씨는 여유롭습니다. 적폐 세력을 나라를 망치는 매국 역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 씨는 적폐 세력을 견해가 다른 정치 세력,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 정도로 여깁니다. 원래 정치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진영으로 나뉘기 마련이며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정치도 양 진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힘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인식과도 같습니다. 김 씨는 2024년 총선 직후 방송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수는 국민의 균형 감각을 다시 작동시킨다.
이번엔 야당에 크게 몰아주었으니까 다음 대선은 또 다른 균형을 찾아야겠다는 어떤 기저가 작동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200석을 넘기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선 한번 이기고 다 끝날 건가? 라고 하였습니다. 총선에서 너무 크게 이기면 반작용으로 대선에서 질 수 있다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적폐 세력을 하나의 경쟁 상대 정도로 여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기본 구도는 애국과 매국, 민주화, 파쇼의 대립입니다. 애국민주와 매국 파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구도가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뛰어넘습니다. 좌파, 우파 중에도 애국민주가 있고 이들은 국민의 편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국 파쇼는 척결 대상일 뿐입니다. 리영희 선생은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애국과 매국, 민주화 파쇼의 두 날개로 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 씨의 철저하지 못한 태도는 윤석열 재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앞둔 2월 18일 MBC 방송에 출연해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중약, 아주 낮은 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라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에 크게 기대할 게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는 사법부에 대한 심의 불신과 불안감을 대변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작 판사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만 선고해도 다행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애국민주국민은 오로지 사형만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규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지규현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며 항쟁 채비를 다졌습니다. 유 씨는 이런 애국민주국민의 심리와 투지를 보지 못합니다. 유 씨는 그가 ABC론에서 말했듯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정치인 개인을 절대 기준으로 두고 국민을 그 정치인의 지지자 정도로 여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양념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 씨는 여러 한계가 많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민주인사입니다. 애국민주 국민은 유 씨와 같은 민주인사와 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추종을 해서는 안 되며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봐야 합니다.